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전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4년 동안 10대 마약 사범이요 6.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자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랑 처음 불법 대리구매를 했죠.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도하게 되는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경로로 이 약물들을 구하다 보면 그 판매 책들이 소량씩 사은품을 넣어줍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다이어트 약이 있다고요? 네, 그 다이어트 약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10대 청소년 A양의 사례도 알려졌는데 이 A양이 1년쯤 전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서 예. 그게 출발이 돼서 다른 마약을 줄줄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약이 문제가 일부 다이어트 약이죠. 그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성 마약 사범이 4년 전보다 2.5배 급증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성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SNS를 통해서 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에 익숙한 10대들이 접근하기가 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약 사범 증가율이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약이라는 게 과거에는 무슨 뭐 성인 유흥업소라든가 뭐 음습한 곳에서 접선하듯이 힘들게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10대들이 마약에 쉽게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여성 마약 사범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 쓰러진 20대 여성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이 강남의 한 지하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또 이불 맞춘 여성도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결국 체포됐는데 이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남의 어떤 그 횡단보도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이제 그분이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족한테 연결하기 위해서 가방 안에 소지품을 뒤졌는데 그 안에서 하얀색 가루하고 빨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마약 양성이 나왔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강남 일대에서 엘리베이터에 입을 맞추는 이런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이제 포착을 했는데 역시 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지금 단속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다이어트 약처럼 일종의 마약이 아닌 것 같은 위장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금 그 실태 조사라든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어떤 의사로부터 잘못된 처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를 통하지 않고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그러니까 뭐가 살에 빠진다, 뭐 좋다 하는데 그게 일종의 위험한 약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수 있는 거죠. 믿을 만한 의사로부터 제대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처방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처방도 제대로 없이 불법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약에서 딱 한 번만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인생도 끝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가을 야구,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정경기 매진 행렬을 이어가면서 안표상들이 또 활기를 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프로야구 안표가 또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가의 5배까지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중고거래 사이트 이런 데서 안표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그 경기가 열리는 현장 그 경기장 앞에서 이렇게 막 서성서성하고 있으면 안표상이 접근한다고 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표를 구매하는데 옛날과 다른 것은 안표를 그냥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구매자가 자기가 산 안표 가지고 들어갔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판매자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구매자하고. 그래서 앞에서 표 검사하잖아요. 표 검사를 할 때는 판매자가 자기가 딱 이제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혼잡하잖아요. 혼잡한 틈을 따서 표를 딱 옆으로 구매자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표 검사를 안 하니까 네. 그 맹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표가 활개를 치다 보니까 올해 들어 8월까지 프로스포츠 관련 안표 신고 센터에 접수된 안표 의심 사례가 5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안표상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안표가 제가 아까 뭐 경기장 앞에서 서성거리면 구매하기도 한다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안표의 대세는 경기장 앞보다도 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안표 판매 이게 지금 대세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안표가 제대로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 초에 법 개정을 해서 처벌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처벌하는 거냐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매표의 경우만 처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 안 했으면 그럼 처벌 안 하는 것인가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또 뭐가 문제냐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게 경범죄가 돼서 20만 원 이하 벌금이 되다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경하다. 이런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이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도 보면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표상들이 여전한데 이거 어떻게 좀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안표는 다 안표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에 웃돈을 붙여서 파는 행위 이거를 다 안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기껏 신고를 해도 경찰이 딱 적발을 했는데 잠깐 이게 매크로라고 확인이 돼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느 세월에다 확인하겠습니까? 네. 표에 매크로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일일이 확인해도 정말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매크로 여부를 따지지 말자. 웃돈 붙어서 그렇게 그 거래되는 표는 몽땅 다 안표라고 규정하고 다 처벌하자라고 항상 이제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다행히 문체부에서도 그 매크로 여부 따지지 않고 몽땅 처벌하는 쪽으로 지금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수 제시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자신의 10대 팬을 폭행한 이 중국인 가해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이 제시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또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지난 16일 경찰 출석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신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뭐 가해자를 빨리 찾아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시 씨가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의심받는 남성과 또 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제시 씨가 처음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했었는데 예. 가해자 프로듀서와 사실은 아는 사람 아니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시 씨가 처음에 모른다고 한 사람은 프로듀서가 아니라 그 CCTV에 잡힌 이렇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남성, 예. 그 남성을 모른다고 했었는데 네. 그 남성이 프로듀서의 지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프로듀서도 사실은 그 가해자 공범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시 씨가 가해자 모른다고 한 거 거짓말 아니냐고 이렇게 된 건데 예. 너무 복잡하고 어쨌든 확실한 건 처음엔 가해자가 한 명이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여러 명 아니냐, 여러 명 안에 프로듀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시 측 변호인이 이 프로듀서는 제시와 몇 번 음악 작업을 같이 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네, 제시 씨 그 변호인 측에서 그 프로듀서는 글자 그대로 몇 번 음악 작업을 같이 했을 뿐이지 뭐 개인적인 뭐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 인터넷상에 프로듀서가 문신을 무슨 미국 깽단 문신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소문이 퍼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사는 제시 씨는 뭐 깽단이 어떻고 그 프로듀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지금 피해자는 애초에 그 CCTV에 잡혔던 그 남성을 포함해서 제시 씨도 포함해서 프로듀서도 포함해서 총 4명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고 또한 누리꾼이 제시 씨를 범인 은닉 도피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정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